이건 5월달부터 5월달부터 그때 오늘 시민문학연구소 개소식과 심포지움 사회를 맡을 저는 상임연구원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문학연구소가 세워지는 제일 큰 이유, 시문 선생께서 살아가신 그 삶,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시던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눈물이 걸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전무했고 또 후무할지도 모르는 훌륭한 문명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풍요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또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문 선생의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그 정신이 문학을 통하여 후세에 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문연구소가 할 일이요, 또 여러분께서 정신적으로 기도로 많이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기쁜 날에 저는 시문가의 장손으로 앞서갔지만 우리에게 따라야 할 큰 빛을 던지고 간 그 그리운 이름들, 시문, 최영신, 박동혁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 정신문화 선양에 힘쓸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기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장 정병희입니다. 시문문학 사상의 지속적 신춘적인 연구와 시문 선생의 문학세계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게 될 시문문학연구소의 발족과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황현석 연구소장님, 심천보 이사장님, 한기영 이사장님과 오늘 심포지엄의 깊이를 더해주실 치원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해주신 신재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시문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농민의 무지를 깨우치고자 장편소설인 상록수를 통해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셨습니다. 또한 36년이라는 길지 않은 일생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고통의 수렁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문학, 영화, 언론, 독립운동 분야에서 현격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의 큰 스승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문 선생에 대한 연구는 상록수를 비롯한 몇몇 문학작품에 한정되어 있을 뿐 선생님이 일생 동안 문학, 예술 분야의 전 방위에 남기신 업적에 대한 다각적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시문연구소의 활동과 심포지움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던 시문 선생의 고결한 정신과 위상이 우리 당진 시민을 물론 온 전역에 더욱 선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에서도 당진의 큰 스승이신 시문 선생의 상록수 정신을 계승하여 39위째 맞는 상록문화재와 더불어 나날이 융성해가는 문화 선진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시문
문학연구소의 발족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직생활한 지 34년이 됐습니다만 처음 교직생활할 때 심은 선생님의 조카이신 심재영 선생님이 거기에 제가 송악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그 양반이 육척장신에다가 특히 눈썹이 아주 장군처럼 그 시문쌤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문가의 심씨로서 같은 가문으로서 항상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안산에서도 차영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분의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당진에서는 시문 선생님의 상록문화재를 이제 열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항상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문문학연구소를 개설함으로써 시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그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당진시에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해마다 각종 문학, 또 글짓기, 그리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문 선생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배울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도 시문 선생의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있고 또 저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당진을 찾아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문 선생님은 그 이상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높았고 또 애국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서는 아주 철저했던 그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중도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현실을 외면하는 문학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기계적인 급진주의 카프 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매서운 비판을 가했던 그 좋은 의미,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중도파로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던 분이 바로 시문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문 선생이 남긴 업적은 예술성과 그 대중성, 또 문학성과 현실성 이 두 개를 항상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는 그 성취를 이루어내었고 그래서 당대에 가장 큰 대중성을 확보한 예술가였고 또 가장 지고한 애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에서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했던 어느 쪽 한쪽이 계속 극단을 주장할 때 가장 중도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극단을 비판했던 시문 선생은 오히려 그 빛나는 가치를 조명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학의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아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에 맞게 시문문학연구소는 다른 문학연구소들과 달리 단순히 지나간 업적들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문 선생님이 후대와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데도 관심을 갖는 연구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그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시문 선생은 우리 민족의 계몽과 조국 독립의 의지를 꽃피웠고 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모든 지식인들이 또 우리 민족의 후세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이 세기에 맞는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시문 선생에 대한 연구는 이 발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들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진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그 정신을 가져올 것인가 바로 시문 선생의 정신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문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문문학연구소가 해야 할 주요한 일들입니다. 먼저
그동안 소홀했던 신문수행과 또 신문성과 관련된 문학도 문화에 대한 연구 공부 사업을 통해서 신문 연구의 지속성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학술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키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신문수행의 업적을 그 연구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 정리해낼 수 있도록 작업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신문수행이 그 당진에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교실과 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그 문학이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문학교실을 그 개발하고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 교육이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일정하게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 신문문학연구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문학 창작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작가가 아니라 창의적인 모든 방면을 진출할 수 있는 인재 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과 예술 그리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진행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역사 문화에 대한 우리의 정신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문학교실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외 연구자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신문문학과 정신을 국내외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신문문학연구소 개소식이고 이 개소식에 발맞춰서 첫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신문문학 연구의 성과들을 개괄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1회 심포지엄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 다음 연구소가 해야 할 두 번째 우리가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성에 입각해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문학교실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학교육이 달달 외우기식, 그래서 재미없고 지루한,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기 싫고 읽기 싫어지는 문학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참여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문학 안에 있는 문학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계를 발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문학교실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직접 구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작업입니다. 예비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해서 더 연구가 확산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시 연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연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수립한다. 그 다음에 구조 의결. 본 연구소의 모든 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2조 기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 결의와 통상 관례에 따른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예, 장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관 발표를 끝으로 일부 개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